3일 전 김포에서 일어난 일. 3일 전 김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60년 만에 붉은 달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천수보살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예언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2025년 봄에 예언된 한국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도 거대한 전환점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미 과거에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1987년 민주화, 1997년 IMF 금융위기, 2016년 촛불혁명, 그리고 이번에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곳곳에서 예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근처에서 목격된 세 마리의 말, 거꾸로 흐르는 한강의 물결, 그리고 모두가 같은 운명을 가리키는 수많은 전조들. 천수보살의 환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영의 깊은 물속에서 누군가 눈을 뜬다. 그가 내쉬는 숨결마다 하늘의 별자리가 움직인다. 두 번째 숨결에는 땅과 강이 서로 자리를 바꾼다. 세 번째 숨결에는 그 순간 스승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글자를 남겼습니다. 정말로 그가 돌아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일까요? 저는 직접 김포에 가서 천수보살의 제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기록과 증거는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7가지 전조는 마치 역사책에나 나올 법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조는 김포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절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수보살, 그는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언을 틀린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이 나라는 거꾸로 뒤집힐 것이다. 1996년 IMF 사태가 터지기 1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마리 용이 바다를 건너지만 그 날개는 꺾일 것이다. 2016년 촛불혁명 직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장을 밝히는 불꽃이 임금의 자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올해 봄 90일 전 새벽 3시 그는 갑자기 몸을 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포 하늘 위에 붉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가 온다. 그가 온다. 스승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모습을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108번의 기도를 마친 뒤 그는 깊은 영적 환상에 빠졌습니다. 그가 본 환시는 두렵고도 장엄했습니다.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한강이 아니었습니다. 물결은 거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 있었고 푸른 바람이 불어와 목소리를 실어 나르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었다. 잠든 자가 깨어날 것이다. 그러자 강의 심연에서 붉은 비늘로 덮인 거대한 용이 솟구쳤습니다. 그의 눈이 열리고 붉은 달빛과 마주하자 스승은 비명을 지르며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단 한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포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잇따랐습니다. 까마귀 떼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개들이 밤새 짖어대며 정오가 되자 맑은 하늘에서 붉은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스승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다. 하늘이 보여준 계시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평생 동안 본 환시 중 가장 선명한 계시였다. 붉은 영이 깨어나면 이 나라의 운명은 바뀔 것이다. 그 영의 이름은 바로 윤이다. 그 환시 속에서 용은 죽은 듯 보였지만 그 심장은 천천히 뛰고 있었습니다. 죽은 듯하나 살아있는 자, 떠난 듯하나 여전히 머무는 자, 잊힌 듯하나 때를 기다리는 자. 이어서 또 다른 상징이 나타났습니다. 한겨울에 피어난 매화꽃 한 송이.
그 꽃은 곧 떨어졌지만 땅에 닿자 더 크고 풍성한 나무가 되어 다시 피어났습니다. 매화는 인내의 상징이다. 혹독한 겨울을 견딘 자만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천수보살은 주역의 궤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3번 연속으로 같은 궤가 나왔습니다. 지천, 지천. 땅과 하늘이 만난다. 모든 것이 열린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제자들이 언제입니까? 묻자 그는 답했습니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될 때, 더위가 가장 강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끓어오를 때, 그 순간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다른 환시 속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9마리의 흰학이 붉은 용 주위를 맴돌다가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9은 완성을 뜻하고 북쪽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떠났던 자가 돌아올 것이다. 잊힌 이름이 다시 불릴 것이다. 끝난 듯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미 거리에서는 그 이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비공식 여론조사에서는 67% 이상이 그 지도자의 귀환을 원한다고 합니다. 사찰에서는 스스로 종이 울렸고, 바다에서는 어부들이 소용돌이치는 바람을 목격했으며, 시장에서는 노인들이 붉은 용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 대통령 윤이 오랜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발언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수백만이 그의 말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천수보살은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큰 물결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마지막 환시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가을 황금빛 들판을 걸어가는 한 남자. 환영하는 군중이 그를 맞이하고 만월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분명한 계절이었으나 들판에는 가을의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 천수보살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환시였다. 멀리서 천천히 한 인물이 다가오고 있었다. 흰옷을 입고 있었으며 부드러운 빛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느렸으나 권위와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땅은 미세하게 진동했고 마치 대지가 그를 알아보는 듯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보살은 주저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보살이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의 얼굴을 볼 필요는 없다. 그가 발산하는 기운만으로도 정체는 드러난다. 한때 이 나라를 이끌었더니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꽃들이 저절로 피어났다. 매화, 목련, 철쭉, 무궁화가 계절의 질서를 무시하고 동시에 만개했다. 하늘에서는 수많은 새들이 내려와 그의 머리 위를 선회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숨결 같았으나 곧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번졌다. 그가 돌아왔다. 그가 돌아왔다. 수천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외쳤다. 보살이 시선을 돌리자 들판 옆에 거대한 문이 솟아있었다. 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태극의 신성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닫혀있던 그 문은 흰옷의 사내가 다가가자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다. 문 너머에는 형언할 수 없는 궁전이 나타났다. 청와대보다도 크고 장엄하고 찬란하여 새로운 권력의 중심처럼 서 있었다. 그가 문을 넘어서는 순간 하늘이 열리며 황금빛 비가 쏟아졌다. 그 빛을 맞은 자들은 기쁨과 희망을 얻었다. 병자들은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은 번영하며 근심하던 자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보살은 그 환시에서 깨어난 뒤 나흘 동안 침묵했다. 체험이 너무나 강렬하여 목소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말을 되찾았을 때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 이미 결정되었다. 하늘이 그를 택하셨다.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기다려라. 지켜보아라. 그리고 때가 오면 길을 열어라.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꿈이었을까? 아니면 다가올 현실의 한 조각이었을까? 보살은 옛 전통에 따라 성스러운 108개의 곡식을 던져 기륭을 살폈다. 그리고 징조를 해석했다. 첫 번째 던짐에서는 부서진 지지대의 형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과거의 길이다. 이미 영원히 닫혔다.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두 번째 던짐에서는 갈라진 바위의 형상이 드러났다. 보살의 얼굴에 슬픔이 어렸다. 이것은 권력을 강제로 나누는 길이다. 그러나 이 길 또한 닫혔다. 하늘의 선택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던짐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108개의 곡식이 완벽한 원형을 이루며 떨어졌고 단 하나의 곡식이 중심에 우뚝 서 있었다. 보살은 숨을 멈추었다. 40년 동안의 수행에서 결코 본 적 없는 징조였다. 이것이 유일하게 열린 길이다. 귀환의 길, 온전한 승리의 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인가? 보살은 환시 속의 징조를 떠올렸다. 황혼과 새벽이 만나는 순간, 옛것이 끝나고 새것이 시작되는 그때,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머지않아 희귀한 천체 현상이 있을 것이다. 금성과 토성이 나란히 서리니 이는 수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때는 국화가 피고 추수가 끝나는 늦가을, 바로 11월 초다.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이다. 제자들은 술렁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보살은 답했다. 아니다. 준비해야 한다. 큰 변화는 반드시 징조를 먼저 드러낸다. 폭풍 전에는 구름이 몰리고 지진 전에는 땅이 울린다.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다. 권세자들이 그를 몰래 찾고 재계의 지도자들이 접근하며 신문마다 그의 이름이 떠돌고 있다. 길은 열렸으나 험난하다. 강풍이 불고 검은 파도가 몰려온다. 그리고 네 번째 환시를 설명했다. 황금빛 들판이 거대한 검은 파도의 그림자로 뒤덮였다. 파도는 산처럼 솟구쳤고 그 안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분노와 두려움, 절망이 가득한 얼굴들이었다. 보살은 말했다. 이 검은 파도는 두 가지 모습으로 올 것이다. 첫째는 직접적인 공격이다. 언론의 비난, 정치적 박해, 법적 소송. 이는 이미 시작되었다. 둘째는 더 무서운 것, 보이지 않는 독이다. 은밀하고 조용히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힘이다. 가까운 동지들의 배신, 은밀한 거래, 유혹적인 유혹들, 이 모든 것은 서서히 씁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환상 속에서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파도가 모든 것을 삼키려 할 때 하늘에서 한 마리의 흰학이 내려왔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날갯짓마다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학은 파도와 정면으로 맞서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의 흐름을 따라 틈 사이를 날며 위로 오르내리며 결코 물살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학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천수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이긴다. 그리하여 그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어 보살은 앞으로 닥칠 시련들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과거를 들춰내어 비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그를 정화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련은 내부에서 올 것입니다. 일부 추종자들은 의심을 품을 것입니다. 이는 진실된 자와 거짓된 자를 가르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련은 가장 혹독할 것입니다. 민심이 갈라질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 희망과 두려움이 충돌할 때 그의 진정한 리더십이 시험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은 희망을 전했습니다. 학은 결코 혼자 날지 않습니다. 환상 속에서 한 마리 학은 두 마리, 그 다음 여러 마리로 늘어나 함께 나는 때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를 도와 시련을 함께 견딜 동료들이 나타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합류할 것입니다.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지를 선언하고 시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소셜미디어에는 그의 편을 드는 해시태그가 조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은 긴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덧붙였습니다. 철새가 이동할 때를 아는 것처럼 그도 이미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보살은 확신에 차 답했습니다. 하늘이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시련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징후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응답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지난주 김포에서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5시 하늘이 은빛과 붉은 빛으로 빛났습니다. 마치 태양과 달이 함께 떠오른 듯했습니다. 기상청은 말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동시에 도시에는 이상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흰 백단향과 매화꽃 향이 섞인 듯한 향기. 40년간 그곳에 살았던 주민들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직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강에서 뛰어올랐습니다. 어부들은 물고기들이 무엇인가를 경배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보살은 선언했습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모든 징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모아 마지막 예언을 전했습니다. 극히 특별하게 북극성이 빛나는 밤이 올 것입니다. 그 밤, 그는 움직일 것입니다. 침묵을 깨고 세상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확인했습니다. 올가을, 북극성은 평소보다 30%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500년 만에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보살은 은거처에서 적었습니다. 나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가 정말 나라를 이끌기 위해 돌아올까요? 보살은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강이 흐름을 바꾸듯 역사는 뜻밖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큰 강은 반드시 바다로 흐릅니다. 그가 바로 그 큰 강입니다. 최근 전 대통령윤 주변에서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났습니다. 동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의 만남이 늘어나며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나려는 듯합니다. 보살의 마지막 환상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 마리 흰학이 하늘로 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약속의 표시, 하늘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보살의 예언은 하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운명이 깨어나고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계획의 실현일까요? 보살은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되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우연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하세요. 징후를 목격했다면 우리와 함께 나누세요. 우리 모두는 이 역사적 변화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징후와 환상을 확인하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과 다른 예언자들의 환상을 공개할 것입니다. 함께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지켜봅시다.